바삭하고 고소하고 짭짤한 이것. 밥에도 싸먹고 김밥도 만들고 술안주로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100억 개 넘게 먹는다는 이것. 바로 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검은 종이처럼 생겼지만 맛 하나는 진짜 끝내주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김을 엄청 좋아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가까운 나라는 물론이고 훨씬 먼 나라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면 김이 도대체 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마녀 스푼. 죽은 음식도 가루만 솔솔 뿌리면 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재료, 김입니다. 김은 생각보다 오래된 음식이에요. 역사책을 펼쳐보면 무려 1000년 전부터 먹었대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삼국시대부터 김이 식탁에 올랐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명나라 시대에 편찬된 만물사전인 본초 강목에서도 김은 신라 영토의 깊은 바다에서 채취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김은 바다의 옷, 해의라고 불렸어요. 해의를 김이라고 부른 건 조선시대 병자호란이 발발했던 시기예요. 의병을 일으킨 김여익이라는 분이 지금의 광양제철소 근처인 해인도라는 곳에서 김을 양식해서 인조에게 진상을 했는데 인조가 여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었나 봐요. 김여에게 이름을 따서 김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김이라는 명칭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헌을 살펴보면 김 양식의 원조는 고려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반에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에 따르면 지나가던 할머니가 섬진강 근처에 떠내려고 하는 나무 토막에 붙은 김을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아서 대나무를 세워서 김 양식을 했다고 전해지죠. 그럼 우리가 흔히 먹는 이 고소하고 짭짤한 김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조선 말기에 편찬된 요리서인 시의 전설을 보면 김을 소반 위에 펴놓고 꿩 깃털로 기름을 발라서 소금을 솔솔 뿌린 후 재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요즘의 김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드는 방식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김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김은 한중일 세 나라에서 대부분이 생산돼요. 그 중에 으뜸은 당연히 우리나라 김인데 80여 가지의 김 중 20여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 해요. 맛과 품질이 정말 좋아서 우리나라 수출용 농수산물 중에 고려 인삼과 함께 최고의 특산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김을 수출하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김 매출은 2007년 6천만 달러, 요즘 환율로 7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는데 2020년엔 역대 최단기간 5억 달러, 그러니까 6천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와, 김 팔아서 6천억 원이면 몇 장인 거지 도대체? 이렇다 보니까 김을 바다의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양식을 시작으로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아주 높다고 하죠. 우리나라 김을 수입해가는 나라를 살펴보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가장 많고 독일, 브라질, 멕시코,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와 같은 의외의 나라도 있어요. 그럼 왜 김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걸까요? 우리나라 김은 중국이나 일본 김보다 얇고 또 식감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참기름을 바르고 소금 간을 하는 조미김은 밥도둑이 정말 따로 없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싹 쓸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대한항공의 A380 비행기가 독도 시범 비행을 할 때 항해차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하려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입국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되는데 면세점에서 우리 김을 엄청나게 사가서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갈 땐 가더라도 김 한 장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김은 대부분 좀 두꺼워요. 주로 방사무늬 김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초밥과 삼각김밥 그리고 후리가케에서 볼 수 있어요. 어쩐지 계란초밥이나 타코구남 같은 거 두르고 있는 김 좀 질기지 않았었나요? 우리나라는 두꺼운 돌김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얇은 편이거든요. 아시아에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웃나라는 우리 김을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미국 같은 서양 국가들은 왜 우리나라 김을 좋아하는 걸까요? 밥이 아니라 밀가루가 주식이고 육류 중심의 식단인데도 말이죠. 네, 서양 국가에선 김을 반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낵류로 보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유기농 간식으로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서 김 같은 해조류를 시위드, 그러니까 바다의 잡초라고 불렀어요. 미끌거리고 또 관련 요리가 적다 보니까 혐오
혐오식품으로 분류하기도 했었죠. 굳이 먹어야 하나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칼로리가 아주 낮고 영양소도 다양한 데다가 맛까지 괜찮다 보니까 어느새 일반 과자 대신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김을 안주로 맥주를 같이 마신다고 해서 김맥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죠. 그리고 밥 대신 과자에 곁들여 먹기도 하고요. 엑스맨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휴 잭맨의 딸이 김을 너무 좋아해서 간간히 인증한 적도 있고, 세계적인 셀럽인 카일리 제너와 딸도 김 먹는 모습을 인스타에 올려서 김이 참 괜찮은 식품이라는 게 알려지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제 생각에 김은 뭔가 맨입에 그냥 먹기엔 좀 짜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또 미국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이 정말 건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름에 튀긴 달고 짠 과자만 먹다가 먹을만한데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좋은 야채 과자가 있다고 하면 저 같아도 바로 사서 먹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영양소가 풍부하기도 하고요. 미국 아마존에 검색을 해보면 유기농 로스트 해초 간식, 바삭한 해초칩, 해초 크런치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되게 반찬 같지 않고 간식 같죠?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다양한 시즈닝을 첨가한 퓨전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김 말고 김 부각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과자 같은 바삭한 식감에 김의 풍미까지 살아있다 보니까 김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간식 같아요. 이처럼 김 하면 우리나라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고 또 상품성 역시 우수하다 보니까 한국산 김이 아시아 지역 표준으로 인정됐어요. 덕분에 김을 가지고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김을 기준 삼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계식품 표준 중 하나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니 말이죠.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됐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건강과 맛 둘 다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김의 인기는 예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김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70억 인구 모두가 좋아하는 식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마녀 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 스푼의 마녀 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